오신 2시가 됐네요. 또 먼 길을 또 이렇게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다 들어오셨나요? 제 목소리도 잘 들리시나요? 네. 혹시나 진행함에 있어서 불편하거나 필요하신 거 있으시면 언제든지 편하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2026년 농촌 돌봄 서비스 활성화 지원서 설명회 농촌 돌봄 서비스 함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수 감사합니다. 네, 제가 지금 긴장이 돼서 활짝 웃지 못하는데 마음만은 따뜻하게 격하게 환영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는 여기 거점농장 행복한 정원의 코디네이터 김재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여기 오시는 길은 어떠셨나요? 여기 한번 둘러보셨나요? 네. 또 시간이 또 2시 시작이라서 못 둘러보신 분도 계실 텐데 끝나고 나서 정원이 또 아름답고 여유를 또 줄 수 있으니 한번 둘러보시는 것도 추천해 드립니다. 여기 와보시거나 들어보신 분 계신가요? 계신데 저희가 더 열심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여기 행복한 정원은 또 유인물도 보시다시피 도예가서 화면도 있는데 또 사회적 기업으로 활동도 하고 있고 민간 정원, 치유농장, 사회적 목장 이렇게 다양한 지정과 인증을 받아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거점농장 총 책임하고 계신 행복한 정원 정혜숙 대표님께서 또 인사말과 함께 시작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기 행복한 정원의 정혜숙 대표입니다. 우리 방금 얘기를 나눈 김재훈 코디님께서는 하시는 일이 여러분들의 역량 강화를 해주실 거예요. 이제 여러 가지 이렇게 교육적인 면에서 책임을 져주실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사업을 실행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다양한 문제들이 발생하고 또 질문들이 발생하는데 그런 문제들을 다 이렇게 컨설팅 해주시고 또 만약에 재훈 코디님이 못하시면 전문 컨설팅을 연결해주는 그런 지원을 하실 거예요. 그래서 길잡이 동무입니다. 우리 김재훈 코디님 명함 다 받으셨죠? 네. 저는 등대식입니다. 뭔가 방향을 설정해주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을 이렇게 같이 모일 수 있도록 이렇게 네트워킹을 하고 그 다음에 함께 우리가 이렇게 하하하고 웃으며 진행할 수 있는 역할을 하고 재훈 코디님은 여러분들 이제 모였는데 여러분들을 살찌우게 하는 길잡이를 해주실 거예요. 공부시킬 때는 막 공부를 많이 시키실 거고 그 다음에 실제로 훈련도 많이 이렇게 시키시는 분이고 바깥에서 여러분들과 이렇게 여러분 지금 사진 찍고 계신 우리 서지훈 코디님 제가 인사를 드릴게요. 우리 서지훈 코디님은 길동무직입니다. 그래서 뭔가 하면은 많은 소통 하실 거예요. 전화하시는 분은 우리 지영 코디님이 되실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농장의 여러 가지 것들을 이렇게 활용할 수 있도록 자원을 연결시켜 주시는데 뭐 마케팅이라든지 그 다음에 홍보가 필요할 때는 우리 지영 코디님께 여쭤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거점의 사무국이 이제 완전히 이렇게 딱 완료가 되었습니다. 요 사무국의 운영을 실제로 맡아서 우리 서지영 코디님이 해주실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 3명이서 명함이 되게 괜찮지 않아요? 저는 등대지기, 길잡이지기, 길동무지기 그냥 세 사람이 한꺼번에 이렇게 모여서 여러분들을 이렇게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하려고 합니다. 오늘 이제 여러분들이 듣고 이렇게 꿈을 딱 이렇게 정하셔가지고 두 분과 얘기하시면서 앞으로 사업을 펼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그러면 바로 우리 재훈 코디님께서 김재훈 코디님께서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제 인사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별로 긴장 안 했었는데 길잡이지기 일 잘한다고 하시니까 엄청 긴장되고 걱정이 되네요. 또 기운을 내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거점농장 행복한 정원은 2026년에 신규로 지정이 됐습니다. 혹시 거점농장 들어보셨나요? 네, 경북의 이제 농촌 돌봄농장과 울품 농촌 주민생활 돌봄 공동체 이렇게 공동체분들을 위한 일들을 하는데 신규로 지정이 됐고 전국에 이렇게 큰 지역마다 한 군데씩 있어서 9개
개소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 경북에는 여기 보시면 농촌 돌봄농장 11개소가 있고 농촌 주민생활 돌봄 공동체가 5개소가 있습니다. 그 지역마다 있는 지역도 있고 없는 지역도 있는데 없는 지역이라면 여기 계신 분들이 또 활동을 한다면 여기 또 지역에 살고 계신 분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 동료들과 함께 3월 27일 그러니까 지난달에 간담회를 시작으로 이제 경북에서 활동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또 새로운 동료들을 만나기 위해서 이렇게 설명회를 통해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하면 같이 또 일을 하고 활동할 수 있는지를 찬찬히 말씀을 드릴 겁니다. 역시 지난달과 함께 보니 여러분들의 표정이 처음엔 또 웃고 계셨는데 점점 또 심각해지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걱정이 되는데 공부를 해야 되고 알아야 될 게 많다 이렇게 하니 또 이게 밑으로 내려가지만 같이 하다 보면 또 길이 보일 겁니다. 또 궁금한 게 또 많으실 거예요. 도대체 이 지원 사업이 뭔지, 공동체, 또 농장 이것도 어떻게 하면 지정받을 수 있는지, 아니면 또 괜히 왔나? 멀리서 왔는데 오늘의 2시간이 의미가 없지는 않을까? 집에 갈까? 이런 고민도 하실 수도 있는데 그래서 오늘 촘촘하게 2시간 동안 준비를 해봤습니다. 중간중간에 더 궁금하시거나 묻고 싶은 거 있으시면 편하게 말씀해 주시면 되고요. 저의 지원사업 소개도 중요하겠지만 사례에 대한 이야기가 저는 훨씬 중요할 거라 생각합니다. 현장에서 직접 농촌 돌봄농장 운영하시고 농촌 주민생활 돌봄 공동체를 하시는 분들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여러분들께서 그럼 저렇게 하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지?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고민하시고 또 답을 찾으시다 보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목표에 도달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 들고 제 목표는 여러분들이 미소를 띄우고 나가시는 겁니다. 그러면 박수와 함께 지원사업 소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자비지기에 좀 힘드네요. 네, 그러면 시작을 해볼 텐데요. 우선 이 영상부터 보겠습니다. 우리는 같이 돌봐요. 우리는 같이 배워요. 우리는 같이 일해요. 같이 돌보면 두 사람이 웃습니다. 같이 배우면 가능성이 두 배가 됩니다. 같이 일하면 모두의 기회가 됩니다. 같이 하니까 행복한 우리를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회적 농업. 네, 이 영상 보신 분 계신가요? 놀랍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이쪽에서 만든 영상인데 몇 해가 지났지만 또 이렇게 보신 분이 없다라는 건 조금 놀라운 일이긴 한데 어떠세요, 이 영상? 괜찮은가요? 이런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수 있습니다. 그 농촌 돌봄 서비스 활성화 지원 사업 설명인데 왜 사회적 농업에 대한 영상으로 시작을 할까? 혹시 왜 이 영상을 처음 틀었는지 나는 알 것 같다. 혹시 이런 분 계신가요? 웃으면서 나갈 수 있을지 걱정이 되는데 네, 맞습니다. 키워드도 있고 이 사업이 2018년도부터 거슬러 올라갑니다. 되게 오래됐죠, 생각보다. 이름이 이렇게 변해온 건데 처음 시작은 2018년 사회정당 활성화 지원 시범사업 시행 지침 이렇게 시작이 됐고 과도 조금 달라진 모습이 있죠.
그렇게 2018년도부터 2026년도 지금까지 계속 이어온 사업입니다. 2018년도 사업 목적과 2026년도 사업 목적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여기 화면 글씨가 작고 유입을 보시면 한번 천천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어떤 차이가 있을까? 까지 살펴보면 2018년도에는 농업활동을 통해라는 이 단어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사회적 농업 실천 조직 육성하고 사회적 농업을 통해 또 일자리도 창출해야 된다. 이런 목적을 달성해야 된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2026년에는 지역 내라는 단어로 출발을 합니다. 아까 대표님께서 설명해 주셨던 것처럼 농촌 지역에서 무언가를 하라는 얘기가 나와 있죠. 그리고 모여라는 날이 있습니다. 이거 혼자 하는 게 아니고 공동체를 꾸리고 우리 단체와 또 다른 단체가 함께 모여라는 단어가 추가가 됐고 밑으로 가면 사회적 약자, 취약계층 및 사회 약자를 대상으로 농촌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라 라는 목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엔 사회적 농업의 확산을 도모하라 이렇게 이제 목적이 바뀐 거죠. 이 목적에 맞게 지원 사업을 실행하는 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법도 하나가 추가돼서 또 이 법을 들어가 보면 또 어떤 내용으로 이 사업이 근거에서 시작이 됐는지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유인물은 PDF로 여러분들 공유가 될 거라서 이제 클릭하시면 법부로 넘어가게 제가 자료를 다 모아놨습니다. 이런 것도 추후에는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요약을 해보면 초기에는 농장 중심으로 2018년도에 시작을 했는데 시간이 흘러서 이렇게 지역으로 좀 범위가 넓어지고 통합 돌봄을 하라 이렇게 요약된 걸로 볼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 지침을 읽어보면 아 이런 식으로 바뀌고 있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고 또 2027년에는 또 어떻게 변화가 될지 알 수는 없지만 이런 추세로 흘러왔기 때문에 아마 큰 변화는 없지만 뭔가 추가되는 것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있다 정도를 알아두시면 되고 하지만 그 중심에는 사회적 농업 활동이 꼭 있다는 것, 이 활동을 해서 무언가 파생되는 것들을 만들어내야 된다는 것, 요거는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시행 지침을 자세히 좀 살펴볼 텐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양이 많습니다. 되게 두껍고 읽을 것도 많아요. 그래서 저희 유인물에는 47페이지부터 시작이 될 텐데 이 파일은 여기 들어가시면 다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여기 사회적 농업 온라인 포털 들어가시면 자료, 공지 이런 것들에 검색하시면 되게 많은 자료들이 있습니다. 이미 옛날부터 해왔던 사업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검색하시면 찾으실 수가 있고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셨던 돌봄 농장, 돌봄 공동체, 또 업무 가이드와 또 서류들이 다 세분화되어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 키워드를 통해서 내가 돌봄 농장을 하려면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 공동체를 하려면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이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여기 들어가 보시면 다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결국에는 저희가 도움을 드리는 것도 꾸준히 하겠지만 또 목마른 토끼가 우물을 찾듯이 뭔가 간절히 원하는 게 있고 목표를 달성하려면 여기 계신 분들이 스스로 찾아서 공부를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그 길에서 저희가 도움을 드릴 수 있다면 최대한 도움을 드릴 거고요. 그럼 이 지침상에서 어떤 게 좀 중요한 내용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총 72페이지인데 여유를 가지고 집에 돌아가셔서 차도 한잔 하시고 같이 이제 하시려는 분들하고 얘기를 좀 많이 나누셔야 될 거예요. 지금 오늘 제가 들려드린 얘기로는 아마 충족되지 않는 부분들이 많을 겁니다. 이걸 꼭 명심하시고 슥 넘겨보면 이제 여기에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첫 시작은 변경 상황에 대해서 나오는데 25년과 26년이 또 달라진 게 있어요. 그럼 내년 26년, 27년도 분명히 또 달라지는 게 있겠죠. 어떤 것들이 달라졌는지 또 처음 볼 수 있고 이 돌봄 농장 공동체가 어떤 요건을 갖춰야 되는지로 시작합니다.
돌봄농장은 뭐 법인이나 단체가 돼야 되고, 공동체는 공동체를 꾸리면 지원할 수 있고, 이제 이런 것들이 담겨 있고, 또 사업비가 얼마가 되는지, 그리고 사업비를 어떻게 써야 되는지, 또 사업을 쓸 때 조심해야 될 건 어떤 건지,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나와 있고, 여기 보시면 포스터에도 나와 있었던 것처럼 농장이랑 공동체랑 금액이 또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신규, 그리고 계속 지원 또 차이가 있어요. 그리고 사업 계획서를 쓸 때 그 예산에 맞게 써야 되기 때문에 얼마나 우리가 쓸 수 있는 돈의 한도가 되는지를 확인하고 그 한도에 맞게 계획서를 작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뒤쪽으로 가면 실제 제출해야 되는 신청서, 그리고 계획서, 결과보고서까지 다 나와 있습니다. 그 사업 시작해서 중간과 끝에 어떤 것들 내야 되는지 거의 1년의 과정들이 다 담겨있는 지침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찬찬히 이제 살펴볼 필요가 있죠. 그리고 어떻게 이 사업이 진행되는지 나와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2026년 초에 이제 선정이 됐는데 작년에 이제 공고가 나온 거죠. 여기 이제 신청하고 선정하고 배정받고 이런 일정 나와 있는 이 일정은 실제로 진행하다 보면 조금은 차이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대략 이런 흐름으로 일정이 진행되는구나, 이런 것들 체크해 주시면 되고, 여기 보시면 2026년 10월에 공모가 났고 2027년 사업이 시작이 되는데, 여기 보시면 차이가 있어요. 계속 사업자는 공모가 10월에 나고 신규 사업자는 12월에 났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신규잖아요. 그러면 2026년 12월에 공모가 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점점 표정이 좀 좋지 않은 쪽으로 흘러가고 있는데 이런 게 있는 거죠. 2026년 12월쯤에 공모가 나는데 왜 2026년 4월 이때 사업 설명회를 하고 있을까? 시간이 되게 많이 남았는데, 그렇죠? 근데 아마 여기 오신 분은 그 답을 알고 오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앞쪽에 보시면 돌봄농장과 공동체의 가점 부분 이런 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비슷한 활동을 하고 거지 뭐 굉장히 특별하고 엄청난 활동하지 않으면 다 비슷한 활동한다 치면 이 가점이 지정받고 선발되는데 되게 중요한 플러스 요인이 될 수 있을 거라는 걸 알 수 있죠. 이 가점을 받으려면 조금 차이가 있지만 협약 체결 반영 사업을 하라. 그리고 사회적 농장 지정을 받아라. 그리고 서비스 지역 공동체 지정을 받으면 2점. 이런 것들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농촌 돌봄 농장 지정을 받아야 되는데 그 전에 사회적 농장 지정을 받으면 플러스 2점이 주어지는 거죠. 이런 것들을 미리 준비를 해야 되고 관련한 경험들을 쌓아 나가야 이 사업에 대한 사업 계획서를 작성해서 제출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차근차근 준비를 해야 되는 거죠. 중요한 건 여유 있게 하시려면 지금부터 같이 하시는 분들하고 얘기를 해가면서 준비를 하시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유인물 쪽에 있는 내용들 조금 더 세세하게 살펴볼 텐데요. 47페이지부터 시작을 하는데 PDF 같은 경우에는 쪽수가 2개로 나눠져 있는데 아마 여러분들 받으신 거에는 하나, 아마 55페이지 이렇게 이제 이 내용이 있을 겁니다. 제가 이제 1페이지를 넣어놓은 이유는 그 사회적 농업 온라인 포털 사이트 가서 파일을 받으면 1페이지부터 이게 돼서 저희는 이제 취합해가지고 페이지가 늘어난 거고요. 그래서 이거랑 같이 보실 때는 그거 유명하셔가지고 살펴보시면 됩니다. 자, 이건 공통사항입니다. 55페이지 다 보시고 계신가요? 네. 네. 언제나 이 사업은 목적으로 출발합니다. 아까 처음 봤던 영상에 있는 내용들이 여기에 목적에 거의 녹아들어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 지역 내 다수의 주민, 기관, 단체 등이 모여 이 부분 중요하죠. 지역에 부족한 농촌 경제 사회성을 제공하기 위해 지역 주민 등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라. 조금 말이 어렵고 걱정은 되긴 하는데 이 활동을 다들 하고 계십니다. 목적으로 이렇게 조금 딱딱한 단어를 풀면 이런 거고요.
그래서 이런 사회적 동의 확산을 도모하는 게 이 사업의 목적입니다. 그럼 이 부분을 딱 읽어보면 우리가 하려고 하는 일들이 이런 목적을 달성해야 되겠구나. 이제 이거를 생각을 하시고 지금부터 준비를 하셔야 되는 거죠. 한 장 넘어 2페이지를 보시면 사업 내용이라고 나와 있는데 농장과 공동체가 조금 성격이 다릅니다. 이 부분을 이제 살펴보시면 내가 농장에 어울리는지, 우리가 공동체에 어울리는지 이런 것들도 한번 생각해 보실 수 있겠죠. 이 사례로 두 가지 저희가 제 시간이 끝나고 다음 시간이 되면 농장의 사례와 공동체의 사례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그때 농장은 어떤 식으로 활동을 하고 있고 공동체는 어떤 식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지 보시면 우리가 하려고 하는 사업 내용을 정리를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차이가 있다는 걸 알아두시면 되고 이렇게 해서 지정을 받으면 이 사업 내용을 예산을 받아서 이제 더 잘할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조금 더 뒤로 이제 넘어가서 67, 68페이지 이렇게 넘어가면 예산에 대한 부분이 시작이 됩니다. 여기 중요한 건 농촌경제사회서비스법 제9조 여부에 따라 다음 연도 지원 축소 중단 가능 이렇게 나와 있죠. 그 성과평가 지표라는 것들이 개발돼서 예산을 줬기 때문에 그 예산에 걸맞게 사업을 잘하는지를 점검을 하게 됩니다. 중간에 모니터링도 하게 되고 나중에 결과보고서를 내면 거기에 따라서 평가를 해서 내년에도 계속 할 수 있는지 아니면 중단되는지 이런 부분들 염두에 두시고 사업을 진행하셔야 되고 또 지원 한도액이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농장과 공동체는 좀 다르다. 이 부분도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을 이제 읽어보면 우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이런 앞전에 활동을 할 건데 그럼 그 활동을 예산에 맞게 이제 해야 되는 거죠. 5천만 원 예산이면 5천만 원 한도 내에서 가능한 사업을 구상을 하셔야 되고 또 3천만 원이라면 3천만 원에 걸맞는 활동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현실 가능성에 맞게 사업을 준비를 하셔야 되는 거죠. 우리가 하고 싶은 건 굉장히 많은데 주어진 예산이 5천만 원이면 사업계획서 읽어보면 이 사업을 하려면 적어도 뭐 예를 들어서 10억이 필요한 사업인데 이렇게 되면 현실 가능성이 이제 떨어져 보일 수도 있는 거죠. 그러면 이 예산에 맞게 사업을 잘 구상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이제 농촌 돌봄 농장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56페이지에 있는데 항상 농촌 돌봄 농장부터 나오는 건 뭐 저희가 농장을 더 선호해서가 아닙니다. 그 순서가 그렇다는 것일 뿐이고요. 농촌 돌봄 농장을 보면 이 사례 발표에서는 끼운동회사 법인에서 농촌 돌봄 농장을 활동하고 계시는데 여기 사업 대상자를 보시면 아까 대표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농촌 지역 소재 조직이라고 딱 처음에 나와 있습니다. 이 말은 제3조 5호에 따른다라고 해서 법을 딱 찾아보면 농촌은 뭐라고 하는 어디가 농촌인지 법으로 딱 나와 있습니다. 음면의 지역 우리가 활동하고 있는 딱 뭐 법인 등기부 등본이나 아니면 비영리단체 뭐 합의서 이런 거 떼고 주소가 딱 나오잖아요. 그 주소의 소재지가 면 지역이어야만 이 사업에 지원할 수 있는 요건을 충족하는 겁니다. 근데 나에 보면 이 목 외의 지역에도 고려하여 고시한 지역이 있다. 그럼 우리가 읍면이 아닌데도 가능한지는 물어봐야 되는 거죠. 상위 기관에. 뭐 지자체에 물어보거나 여기 농림축산식품부에 전화를 해서 우리가 이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우리 소재지는 여기인데 이것도 지정 요건을 충족하는 게 맞습니까? 이렇게 지금 물어보면 아니다라고 하면 뭔가 주소를 옮기거나 뭔가 새로운 공동체를 구성하거나 이런 방식을 선택해야 되는 거죠. 이런 것들도 체크를 하셔서 우리가 사업 대상자가 맞는지
되게 열심히 사업계획서를 쓰고 서류 다 썼는데 이 부분이 다 걸리면 시작부터 첫 단추가 잘못 끼워진 거죠. 이 부분을 꼭 확인하시고 넘어가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농장 같은 경우에는 사회적 농업이라는 단어가 직접적으로 등장하죠. 농업인이 농업 생산 활동을 통해 취약계층 사회적 약자에게 이런 효과를 제공하는 활동을 하라. 여기 중요한 건 사회적 농업 해당 여부는 시도에서 판단을 하고 아래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사회적 농업이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사회적 농업은 이런 걸 해도 서류를 제출했는데 시도에서 판단했을 때 이건 사회적 농업이라고 볼 수 없는데 이렇게 되면은 우리가 하려고 하는 활동들이 또 아쉽게도 이 지원 사업하고는 맞지 않는 거죠. 이 부분도 한번 질의를 하셔서 우리가 하고 있는 활동이 사회적 농업에 적합한지 이런 것들도 미리 확인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뒤에 이 페이지를 보면 예시가 있으니까 우리가 하는 활동 예시랑 잘 맞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되고, 중요한 건 1회 활동을 사회적 약자 등과 함께 할 것 이라고 나와 있죠. 우리 농장에 있는 직원들이랑 막 하는 거에 물론 농장의 직원들이 사회적 약자라면 또 사회적 농업을 볼 수 있겠지만 이 서비스를 받는 클라이언트들이나 고객들이 사회적 약자여야 사회적 농업으로 볼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이 부분도 체크를 해보셔야 되고, 실천 프로그램 운영 계획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 이 부분도 보시고, 또 지역사회의 주민, 조직단체, 네트워크를 이루어서 지속적으로 협력할 것. 아까 모여라는 단어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혼자서는 안 되고 같이 지역사회에서 같이 하는 것들도 중요하다.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조직 형태가 되게 중요한데 돌봄 농장 같은 경우에는 법인 또는 단체, 법인에는 되게 종류가 많잖아요. 그러면 이 해당 사항이 되는 법인을 우리가 만들어 놔야 이 사업에 지원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이런 것들도 읽어보시면 되고, 이런 것들이 우리가 충족되는지를 확인을 하려면 이 부분에서 확인이 됩니다. 75페이지를 보면 신청서를 이제 우리가 적게 되는데, 이걸 적다 보면 우리가 여기에 맞나 안 맞나, 어울리나 안 어울리나가 확실히 이제 나오는 거죠. 법인 또는 단체는 좀 조직 형태 체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던 활동의 단체가 저기 체크 대상이 없으면 이건 뭔가 잘못됐다는 거죠. 이런 것들도 한번 살펴보셔야 되고, 활동을 추진한 실적이 있어야 된다. 그럼 이제 사업 유형에 이제 그런 것들을 써야 되는 겁니다. 저기에 쓸 게 없다는 건 우리가 사회적 농업 활동을 한 적이 없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부터 그에 걸맞는 활동을 하면 저 부분을 채울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조직 구성은 농업이 중심이 되어 농업법인과 포함할 것 하면 저기 위에 보이는 구성원 수의 농업인이랑 몇 명이 우리랑 같이 하는지 이런 것도 쓸 수 있고, 밑에 구성 현황에 전문가들, 사회복지사도 있고 뭐 요양보호사도 있고 기타 등등 이 사회적 농업 활동을 하는 도움이 되시는 분들, 그런 분들에 대한 정보도 여기에 적을 수 있으면 저기 지정 요건을 우리가 충족하는 거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 네트워크를 같이 해라. 모여라는 단어 속에 여기 보신 외부 기관 같이 하고 있는 복지관이라던가 아니면 어떤 단체라던가 같이 이제 하고 있는 그런 단체도 저기 쓸 수 있어야 처음에 쓰는 이 신청서를 채우고 넘어가실 수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뭘 채워야 될지를 이제 알게 되면 지금부터 이런 것들을 준비해야 2027년에 우리 지정을 받을 수 있겠구나.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죠. 자, 다음은 공동체입니다. 공동체 같은 경우에는 하루리 글로벌 협동조합 지금 대표님이 사례 발표를 해주실 텐데요. 여기서 농촌 주민생활 돌봄 공동체 활동하고 있고, 여기도 비슷합니다. 농촌 지역 소재에서 활동하는 법인 또는 단체만 가능하고, 여기서는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도 예시에 친절하게 나와 있습니다. 보건의료, 생활복지, 교육문화, 여건 경제활동. 우리가 주민생활 돌봄 공동체 되려면 이런 활동들을 농촌 지역 소재에서
주민들과 함께 해 나가야 되는 거죠. 그 형태는 또 이렇게 나와 있고 구성도 이렇게 해야 되고 이 부분도 97페이지 보면 채워야 되는 부분인 거예요. 공동체가 되려면. 조직 형태도 여기 써야 되니까 우리가 여기 걸맞는 조직 형태가 돼야지 이 부분을 채울 수가 있겠죠. 그리고 5인 이상의 공동체를 구성하라. 나와 있기 때문에 돌봄 공동체 종사자 수의 상급 몇 명, 비상급 몇 명, 이렇게 우리랑 같이 하는 공동체가 몇 명인지 최소 5인은 넘어야 된다. 이 얘기겠죠. 그게 특이한 건 주민생활 돌봄 공동체는 돌봄 반장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 공동체를 희망하신다면 돌봄 반장을 뽑으신 분이나 생각하고 계신 분이 계신가요? 돌봄 반장 할 사람. 우리는 있다. 네, 그래서 지금부터 찾으셔야 되는 거죠. 그리고 서비스 제공기관 같이 하는 또 여기도 모여라는 게 있으니까 연계기관, 협력기관, 또 지역사회 어떤 것들이랑 어떤 기관을 같이 하는지 이런 것들도 지금부터 준비를 하셔야 공동체로 신청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지역사회 제공 활동도 해야 되고 장소는 어디서 할 건지 그리고 형태는 또 구성은 5인 이상 어떻게 만들 건지 그리고 돌봄 반장도 구해야 되고 여기 돌봄 반장에 대한 인건비를 예산으로 쓸 수가 있기 때문에 모집을 하셔도 좋고 주변에 괜찮으신 분들이 있으면 뭔가 스카우트 해도 좋고 돌봄 반장의 역할이 중요하기 때문에 미리 준비를 하셔가지고 좋은 분을 구하시는 걸 추천합니다. 69페이지 보면 비교라고 나와 있습니다. 뭔가 비슷한데 확실히 다른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시고 우리는 연장을 할까? 아니면 공동체를 할까? 이게 뭐에 더 적합한지 우리가 하려고 하는 일이 그런 것들을 같이 하시는 분들이랑 얘기를 나누면서 준비를 하실 것을 추천합니다. 네, 제가 준비한 시간이 거의 다 흘러가는데요. 그래서 오늘 되게 많은 내용을 짧은 시간에 이렇게 아쉽게도 쏟아내듯이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좀 생각을 정리하실 시간이 이제 필요하죠. 돌아가셔서 또 사례를 들으시고 또 보면 어디에서 할 건지 농촌에서 그 누구에게 무엇을 취약계층, 사회 배려가 필요하신 분들, 지역 주민 누구한테 무엇을 아까 보신 사회적 농업을 중심으로 돌봄도 괜찮고 미용도 괜찮고 일자리 창출은 괜찮고 이런 것들을 할 거를 생각을 하시고 활성화를 시키려면 주체가 필요하니까 농장이 될 건지 공동체가 될 건지 이런 것들도 고민하시고 언제 할 건지도 중요하죠. 이 사업 기간 내에 몇 번 할 건지 이런 것들도 이제 쓰셔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어떻게 할 건지 돌봄을 하면 구체적으로 가서 할 건지 아니면 차를 타고 모셔와서 할 건지 이런 것들도 고민을 해보셔야 됩니다. 결국에 이제 지원 사업이기 때문에 여기에 예산이 투입되고 사람이 투입되고 우리가 이제 가지고 있는 자료들이나 이런 걸 투입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어떤 식으로 활용해서 이 농촌 돌봄 서비스 활성화 지어서 할 건지 이런 것들을 여기 같이 오신 분들하고 이야기를 잘 나누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이제 마쳐야 되는데 네, 여전히 표정이 좋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너무 반가운 말씀이셨고요. 제가 뭐 걱정하지 않는 건 뒤에 이제 사례가 있기 때문에 저희와 함께하는 또 농촌 돌봄 농장 대표님과 농촌 주민상 돌봄 공동체 분들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웃으시면서 나가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제가 요즘 좀 인상 깊게 본 문구는 이런 겁니다. 어떤 꿈이라도 수첩에 적으면 계획이 된다. 그래서 오늘 나눠드린 유인물에 여러분들의 생각이나 이런 것들 담으시면 계획이 돼서 또 내년에는 같이 일할 수 있는 동료로 될 수 있기를 또 간절히 희망하고 저희도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최대한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농업회사 법인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농산물 재배랑 이런 이제 농업에 관계되는 거랑 그리고 이제 교육이나 이런 것들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받은 사업은 띄움으로 받았지만 우리가 같은 그 공간 내에 양조장과 같이 있기 때문에 서로 유기적으로 이렇게 연결되면서 같이 활용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타산 지석을 여러분들이 아전인수로 가져가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PPT 보다가는 말로 좀 이야기를 할 거고요. 오늘 두 가지인데 하나는 문자로 만들었고 하나는 사진, 영상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활동했던 거를 영상을 가지고 제가 연주를 하면서 하려고 네, 전체적으로 대표님께 설명해 주셨는데 저희가 거점 농장을 시작하면서 이 세 가지 가치를 중심으로 사업을 꾸려가려고 합니다. 또 존중, 소통, 공감 이런 것들이 이제 녹아들 수 있게 1년을 보내고자 하는데요. 지금 그래서 이제 같이 함께하고 있는 농촌 돌봄 농장과 주민생활 돌봄 공동체 총 16개의 팀이 이제 또 새로운 동료들과 함께 이 일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희 바람이 있다면 이렇게 공존의 가치라는 타이틀에 걸맞게 또 초반에 질문해 주셨던 것처럼 이 지원 사업이 끝나더라도 자립하고 또 생존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 경북에서 만들어 보자, 이런 것들이 저희가 가지고 있는 최종 목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질문해 주신 것처럼 여기 계신 분들은 이 사업을 이제 시작을 하셔야 되는데 사실 또 궁금하신 것도 있고 오늘 이 2시간만으로 해소되지 않은 것들도 있고 더 궁금한 것들이 더 많아지셨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농촌 돌봄 서비스 활성화 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찾아가는 컨설팅도 할 거고, 그래서 이제 이 설문조사에 인적사항을 남겨주시면 저희가 또 이런 안내나 공지나 이런 것들을 따로 또 문자로 보내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사회적 농업과 육성 사업 같은 경우에는 오늘 농촌 돌봄 농장과 주민생활 돌봄 공동체에 대한 이제 사례를 들었으면 올해 우리가 진짜 할 거면 한번 해봐야 이제 그게 또 실적도 되고 사업 계획서에 이제 또 쓸 수 있을 텐데 그런 것들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보다 조금 더 심도 있게 이론 교육을 먼저 실시한 후에 사업 계획서도 한번 같이 써보고 그 사업 계획서를 바탕으로 실제로 이제 사회적 농업의 대상자인 배려가 필요하신 분들과 또 사회적 약자, 그리고 지역 주민 이런 분들 대상으로 실제로 프로그램 한번 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해서 여기 이제 사회적 농업과 육성 사업에 이제 공지가 이제 올라오면 또 기본적인 서류들과 함께 저희 쪽에 제출해 드시면 아마 선발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또 얼마만큼의 또 지원이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저희도 주어진 예산이 있는 상황이라 그 예산에 맞게 선발을 해서 이런 사업도 진행을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찾아가는 것을 네. 무료인가요? 그건 무료입니다. 네, 무료라서 또 언제든지 또 연락 주시면 일정을 맞춰서 또 컨설팅 해드릴 거고, 또 이 지역에 계신 분들 중에 포항에서 오신 분들도 있고 또 다른 많은 지역이 있는데 또 몇 분이 모이시면은 또 설명회도 찾아가 설명회도 다른 거점 농장에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기회가 되면 오늘은 여러분들께서 먼 길을 오셨지만 저희가 또 찾아가서 여러분들을 또 만나는 그런 시간도 가지려고 합니다. 네, 시간을 다 쓰다 못해 모래시계 터질 만큼 4시 25분인데요. 네,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제가 웃으면서 나가는 게 목표라고 했는데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또 오늘 같이 보낸 시간이 여러분들 의미 있었으면 좋겠고 또 돌아가셔서 또 꿈을 한번 적어보시는 그런 시간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질문 많이 해주셨는데 또 하나만 팁을 말씀드리자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저도 다른 직장에 있었을 때 창업 지원 사업을 많이 했었어요. 근데 거기서 보는 서류들은 와 이거 되게 멋진 아이디어다. 세상에 이게 있으면 진짜 좋겠다. 이런 창의적인 것들에 대한
점수가 높았다면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공감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와, 우리 마을엔 진짜 이런 게 필요하지. 어르신들에게 진짜 이게 있어야 되지. 근데 이런 것들이 또 농장과 돌봄 공동체를 돌아보니까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적는 그런 서류들이 그런 공감을 이끌어낼 수 있는 그런 진정성이 있는 그런 것들로 준비된다면 충분히 하고자 하시는 것을 이루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끝인사를 부탁드리려고 했는데 뭐 하시겠습니까? 네. 하여튼 먼 길까지 와주셔서 고맙고 앞으로 이런 사업 설명회가 계속 있을 겁니다. 그리고 꼭 육성사업, 사회주목과 육성사업을 통해서 좀 보니까 비율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경쟁이 있을 것 같은데 저희들이 왜냐하면 다 받을 수가 없어가지고요. 이게 지금 촘촘하게 저희들이 이렇게 해드리고 그리고 굉장히 저희들이 면밀하게 공부할 겁니다. 사탕 때문에 오시는 분은 절대가 저희는 안 보여요. 그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거점이 그런 일을 하려고 지금 거점을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그리고 아주 훌륭한 이런 경북만의 생태계가 이렇게 만들어질 수 있도록 저는 사실 꿈이 뭔가 하면은 이 경북 안에서 정말 멋진 어떤 돌봄 마을이 하나 만들어졌으면 좋겠어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다 합쳐서 이렇게 일할 수 있는 그런 조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수고해서 우리 경북하면 화이팅하고 우리 마칠까요? 너무 좀 이렇게 어두워진 것 같아요. 경북! 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